안녕하세요. 다들 투표 잘 하셨죠? 대선 치르느라 진짜 고생하셨습니다. 서로가 좋아하는 후보는 달랐겠지만, 누가 되었든 간에 지금 저희가 중요한 거는 글로벌 경제 위기와 그리고 우리나라에 지금 산재 있는 경제 위기에 대한 거를 해결하는 게 우선입니다. 뭐 지금 양당이 싸우고 뭐하고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거보다는 지금 당장 그건 미루고 경제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집중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들 싸우시고 그만 이제 잊으세요. 어쨌든 대통령은 누군가가 돼야 되는 거였고, 그래서 원하시는 분이 되었다면 축하드리고, 원하시지 않은 분이 되었다 해서 너무 네거티브 하지 마시고 그냥 지금 당장 경제가 어떻게 돼야 될지, 그리고 나는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될지에 집중하는 게 중요합니다. 물론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그리 이성적으로 말할 수 있냐, 속 안 상하냐, 아니면 너무 좋지 않냐, 뭐 환희 차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 할 수 있겠는데, 지금 당장 우리는 먹고 사는 문제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정치를 일단 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정치 성향은 사람마다 다르니까 뭐가 좋다, 뭐가 나쁘다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지금은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 건가 이걸 생각해야 합니다. 자, 일단 오늘 코스피 코스닥이 오른 이유는 간단합니다. 어제 다우하고 나스닥이 올랐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너무 큰 의미를 부여해서 올랐구나 이렇게 생각을 자꾸 하지 마시고, 지금 기관이 이렇게 받아줬다는 거 보이시죠? 기관이 받아줬다는 건 뭐냐면 그동안에 이제 많이 프로그램 매도도 하고 이렇게 많이 발생했잖아요. 그럼 리스크를 어느 정도 방어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사줬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주식들이 있죠. 아니면 보유하고 있는 주식 있죠. 그 주식을 어느 정도 방어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줬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차트 보시면 이런 흐름입니다. 갭 하락해서 발생했던 부분을 어느 정도 갭 상승해서 이렇게 올려주는 흐름으로 코스피는 끝났고요. 마찬가지로 코스닥도 보면은요, 이렇게 지금 갭 하락을 했던 거를 꼬리를 쳐서 엄청나게 하락했던 걸 갭 상승을 통해서 위로 올렸어요. 그쵸? 어느 정도 상승할 수 있다 하는 걸 나타냈지만 갈 길은 아직 멉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 좋아할 것도 없고 너무 슬퍼할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시겠습니다. 다른 부분은 어떻게 됐는지. 세계 경제는 어떤 흐름인지 보세요. 전체적으로 다 조금씩 올랐다는 거 보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 좋아할 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왜 그랬나 보니까 결국 유가가 좀 많이 이렇게 빠졌습니다. 그쵸? 마이너스 12.12%죠. 차트 보시겠습니다. 어떤 흐름인가요, 지금? 그동안에 그렇게 미친 듯이 오르다가 갑자기 이렇게 롱바디 음봉이 나오면서 떨어졌죠. 그쵸? 자, 이런 부분 때문에 결국 좋아졌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너무 크게 의미를 부여하면 내 스스로 자가당착에 빠지기 때문에 조심하자는 겁니다. 금값도 역시 많이 빠졌죠. 그쵸? 자, 그리고 환율 보겠습니다. 환율 계속 올라가서 미치게 만들다가 갑자기 개파락으로 떨궜죠. 결국 그러면 주식이나 이렇게 주가나 아니면 뭐 비트코인은 뭐좀 떨어졌는데, 아무튼 이렇게 내가 좋아하는 주식이 어느 정도 회복한 이유는 사실은 환율이 떨어졌다고 보는 겁니다. 이 정도로만 정리를 하시면 되지, 여기에 너무 크게 깊은 의미를 두시는 순간에 함정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이성적으로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나라는 혹은 미국은 어떤 관계로 앞으로 갈 것인지도 좀 관심 가지고요. 외교적인 부분도. 오늘 뉴스에도 다양한 이제 정책에 대해서 얘기했죠. 간단하게 흐름을 보니까 그 사드 배치에 대해서 얘기했죠. 그쵸? 그리고 미국 관계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쵸? 그런데 중국 관계에 대해서는 아직 뭔가가 안 나왔죠. 정확하게 뭐가 나온지 또 그것도 파악해야겠는데요. 그리고 일본과도 앞으로 관계를 어떻게 해야겠다 이런 것들이 나왔습니다. 자, 제가 이 얘기를 드린 이유가 뭐냐면 우리나라는요 수출 국가입니다. 수출 국가가 지향해야 될 방향은 뭐냐면요,
어느 정도 웬만한 나라와 가능성을 다 둬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내수 경제가 발달된 그런 나라가 아니고요. 절대적으로 어떤 나라에 우리가 만든 제품들을 수출을 시키고 그 나라는 수입을 통해서 우리는 먹고 사는 구조입니다. 대표적인 케이스로 뭘 말할 수 있냐면은 우리가 이상적으로 경제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두바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두바이 나라가 아니죠, 정확히. 뭐였죠? 아랍에미레이트인가요? 네. 갑자기 헷갈리네. 거기가 독재 왕정 국가입니다. 근데 거기가 어떻게 됐냐면 수출 국가기도 합니다. 뭐로 유명한지 아시죠? 여행 가시면은 대박인 거 아시죠? 그쵸? 그 여행을 갔을 때 대박인 이유가 뭐냐면은 그 오아시스라는 걸 개발해가지고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수많은 뭐 제품을 사거나 여행을 가거나 해서 수출 국가의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런 독재에다가 왕정 국가인 그렇게 어떻게 보면 더욱더 폐쇄적인 집단이 그렇게 수출 국가를 하고 있습니다. 중립적인 입장에서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더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지금처럼 어떤 세대 갈등, 남녀 갈등, 아니면은 어떤 그런 좌판이 우판이 이런 식으로 색깔론을 펼치는 것들을 물론 감정적인 어떤 골은 있을 거예요. 지역 갈등도 있고, 그쵸? 하지만 그런 부분을 계속 고집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념적인 부분이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건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에서 좋아지려면 어느 정도 이거를 통합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서로 간에. 왜 그렇느냐? 그래야지 우리나라가 좀 더 잘 살 수 있다는 거죠. 또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결론은 이 부분에서 경제적으로 우리나라가 고립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는 사실 위기가 오고 있어요. 뭐가 오고 있냐면 곧 있으면 물가가 폭등할 거고 그 물가가 폭등하고 나가지고는 어떻게 되느냐? 아마도 그 이자 상한선이 다시 올라갈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금리가 제 기억으로 29%인가 그랬었잖아요. 그쵸? 근데 옛날에 50%대도 있고 60%대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금리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어요. 이자 얘기하는 거예요. 참고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리스크를 해지해야 된다는 거를 좀 신경을 써주시고 물가가 너무 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 버티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정말 깊게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합니다. 그냥 지금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까 이런 부분을 고민하는 게 정말 더 중요한 거고 그게 결국은 내가 투자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를 다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쵸? 그리고 앞으로 새 정부가 출범한 데 대해서 어떤 내용들이 주로 나왔는지를 잘 보시고 거기에 맞게 전략을 세워서 투자를 하시면 좀 더 효율적인 투자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저는 그래도 항상 얘기합니다. 차트가 우선이에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듯이 바이오나 제약 같은 데도 관심 가지라 했고 그리고 그동안 소외됐던 원전 기술 있죠? 그런 데도 관심 가져야 될 거고 한전 역시 관심을 가져야 될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결국은 이제는 새로운 방식의 소외됐던 주들이 다시 나타난다고 말하고 싶은 겁니다. 자, 제 얘기가 너무 길었나요? 너무 주저리 했는데 방송 저도 엄청 하고 싶었지만 어제는 정말 어떤 이 나라를 생각하는 그런 진지한 마음으로 계속 하루 종일 TV를 보면서 계속 개표 방송에 집중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 보면서 다양한 사람들의 생각을 들어보면서 고민을 했습니다. 대체 지금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런 것들을 좀 더 고민을 했다는 거죠. 그런 고민을 했던 이유가 가장 뭐냐면 일단 제가 잘 살아야겠지만 더 중요한 거는 제가 이제 이 방송을 함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잘 먹고 잘 살게 할 수 있게끔 좀 더 좋은 방법을 연구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고 싶은 겁니다. 예. 제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저녁 다 드셨겠군요. 네, 저는 이제 저녁 먹으러 가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